어제 미국장이 갈라지면서 움직였는데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은 좀 세긴 하지만 그렇게 세다. 이거는 이제 요새는 세다고 볼 수 없죠. 다우는 보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은 좀 올라오고 끝났고요. 유럽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미중 충돌, 그러니까 그 중국이 홍콩 사태로 충돌 상황이 벌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후반부에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미국은 이제 약간 오르면서 끝났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급격해야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ADP 쪽에서 그 나온 그 고용 관련된 지표,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는 적었지만 230만이 이제 신규적으로 고용이 늘었다라고 나오는 걸로 늘었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ISM의 제조업 지수도 이제 예측치보다 49.5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미중 쪽에 약간 날씨가 흐려지면서 약간 먹구름이 들면서 주식시장이 머리를 위로 확 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제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던, 여기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나왔다. 예측치보다 훨씬 이제 크게 나왔는데, 그거와 비례해서 그 비례? 다르게 여기 보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는 포지티브인데 6월 달에 코비드가 다시 올라오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간 서베이는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의견이 어떠냐, 향후 90일 동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방향이 여기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측이 이제 5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한 30% 미만대인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물음이 더 재밌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 물음이. 여기 보시면 뭐냐면, 어떻게 너의 전체 소비가 향후 90일 동안의 소비가 지난 연도 동일 시기보다 더 많을 거냐, 적을 거냐, 비슷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이건데, 대부분의 소비자, 그러니까 56%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덜 소비할 거다. 향후 90일이 이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14% 정도만 더 많이 소비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고소득자예요. 고소득 소비자라 이제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니까 1억 한 4, 5천 될려나요? 1억 3, 4천 될려나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북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쪽은 이제 썬벨트, 그러니까 남쪽하고 서쪽이거든요. 남서인데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쪽에 고소득자들도 심리적으로 소비를 작년보다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냥 그 컨슈머 컨피던스에 대한 이 지표를 요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유가인데요. 유가는 크루드 오일 보면 이렇게 급락했다가 쭉 추세, 직전 6개월치 추세거든요. 추세인데 $40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 아메리칸 오일 앤 가스 리포터에 보면 유정수 감소하는 것들이 쭉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추세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정수가 감소 추세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저장고, 비축유를 제외한 저장고의 그 찬 정도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확 내려왔죠. 그래서 유가가 일정 수준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급락하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뭐 내려간다면 일정 수준 뭐 다시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재확산 때문에 일정 수준 내려가긴 하겠지만 급락의 패턴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미국의 주택 시장을 좀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빠, 이렇게 혼재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나온 게 있는데, 일단은 이건 이미 나왔었는데, 두 개가 뭐냐면 이제 하우징 스타트, 주택 스타트가 약간 늘어났고, 파란 거. 그 다음에 주택 판매, 신규 판매 살짝 늘어난 정도가 셌는데, 주택 관련된 지출은요,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추세가 5월달에도 떨어졌고요. 5월달에 늘어난 게 이건데, 공공 건축 관련해서 살짝 늘어났고, 주거든 비주거든 전체 지출하고, 그 다음에 뭐 주택 관련된 지출이든 비주택 관련 주택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시장이 건설 시장이 아직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자헛이 파산했다고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코로나 배달 특수에도 파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 개 기업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붕괴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단계별로 계속 그 파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머니투데이에서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머니투데이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피자헛뿐만 아니라 웬디스도 있나 봐요. 그리고 전체 고용이 37,000이나 된답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네요. 여기 말고 이미 보여드렸지만 여기 그 패밀리 레스토랑 저키치크도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외식업과 관련된 쪽이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을 계속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S&P 글로벌 기사인데요. 싱글 B 마이너가 트리플 C로 뚝 떨어지는 그런 절벽들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싱글 B에서 싱글 B 마이너로 떨어지는 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금리 때는 여기까지였거든요.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지금. 싱글 B 마이너에서 트리플 C로 떨어지는 건 훨씬 더 높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 때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도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레이팅이 다시 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기존에 이미 트리플 C였던 것,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온 거, 이건 부분적으로 이제 구분해 놓은 거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발행자들 수거든요. 이게 발행자 수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트리플 C로 레이팅되고 있는 발행자들이. 또 한 가지는 이게 싱글 B에서 트리플 C로 그러니까 싱글 B하고 트리플 C 중에서 이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로 우리 나눠질 수 있는데, 이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쪽 중에서 보면 이게 B 마이너 네거티브잖아요. 이거는 트리플 C 네거티브거든요. 이건 포지티브이고, 근데 포지티브의 영역은 줄고 네거티브 영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게 싱글 B 마이너 네거티브가 굉장히 높아요. 이 레이팅된 게. 얘 그러면 트리플 C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B 레이팅 할 때 네거티브에 있는 영역은 요 정도지만 한 40% 영역, 이것도 적은 영역은 아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싱글 B 마이너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50% 육박한 게 네거티브 영역에 있고, 이거는 전망인데, 전망도 이제 한 절반 수준은 네거티브에 있어요. B 마이너의 절반 수준. B 마이너도 마찬가지로 많고, 트리플 C 같은 경우는 아주 엉망입니다. 전망이 네거티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파산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파산할 게 굉장히 아직도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그 ABI 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여기 S&P 글로벌 LCD 쪽에서 나온 소스를 근거로 해서 제시한 건데, 이 레버리지론, 그러니까 투기등성 채권에 있는 그 발행 물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1조 2천억 달러 정도 돼 있거든요, 6월 중순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 뭔가 시한폭탄 항상 등이 없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서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확 문제가 터지면 이 일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체 은행의 그 실업 연체율인데요. 최근 연체율 추세에 보시면 내려왔다가 최근 1년 전 보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도 연체되고 있고, 레버리지 론으로 발행된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시장은 일단 미국의 그 대출하고 채권 시장은 시한폭탄처럼 뭔가 꽉 응집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아직은 팡 터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보면 동향이 이제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오늘자 보면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30일자니까 어제네요. 그래서 추세는 일단 올라가는 게 약간 멈춘 건 아닌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그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건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최근 코로나 사태가 남부하고 서부 쪽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뉴스 보도에서 계속 들으실 건데, 전 좀 특이하게 다른 걸 찾아봤는데, 이게 미국 그 CDC 데이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쪽 영역이 있습니다, 북쪽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레곤, 색깔이 상대적으로 옅은 것 쪽이 환자 수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레곤, 여기 보면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 그다음에 이제 북부 남부 다코다 요 6군데를 보면 이게 오레곤이거든요. 이게 존스
홉킨스 데이터인데 오레곤 보면 여기 보시면 추세가 급등하고 있죠. 여기는 아이다호입니다. 아이다호 보시면 급등하고 있죠. 이거는 몬타나거든요. 몬타나 급등하고 있죠. 이 숫자는 작아요. 환자 숫자는 작은데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여기는 와이오밍인데 와이오밍 급등은 아니지만 추세가 위로 계속 달려가고 있죠. 그나마 이제 노스다코다하고 사우스다코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쪽 벨트에서 놓고 보면 여기도 환자 수는 적지만 추세는 요 네 군데 주가 위로 막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이 부분을 본 이유는 뭐냐면 이 남부하고 서부 쪽 썬벨트 이외에 다른 영역들도 환자 증가 추세가 과거 추세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이거 매경 신문 기사인데 미 집중 치료 시설의 부족 상태가 초읽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의료 시스템 붕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뭐 집중 치료실 병상 200개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제 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어려운데, 여기 보면 이제 누적 감염자 대비 미완치 감염자 비율이 현재 높은 곳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플로리다는 82%의 확진자가 미완치 감염자고, 누적 확진자가 나온, 여기 보면 뭐 메릴랜드 여기 감염 비율이 53%대 메릴랜드, 버지니아, 애리조나, 뭐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뭐 이런 데는 상당히 그 평균치가 높아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이제 의료 관련돼서 시스템 집중치료실 부족 사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 그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는 거는 렘데시비르의 치료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불안정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가 속도가 너무 크면 이걸 커버하지 못하니까 렘데시비르가 있다 하더라도 사망자는 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치료 시설의 부족 사태는 겪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건 우스운 기사인데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경제는 재개했는데 소송 때문에 불안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뭐 정부에서 전부 다 치료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어마어마한 그 치료비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냥 출근하라고 그랬다가 출근했는데 거기서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한두 명만 감염돼도 연봉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기업에. 그래서 뭐 출근할 때 서약서 쓰고 출근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뉴스가 나와서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사실 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의 당선이 거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뭐 50% 이상, 60% 이상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이 지금 뭐 감세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전부 다 올리겠다, 자본소득세도 역시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증여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비지에서 나온 이 바이든 당선 대비하라, 거주지 옮기고 증여세 서두르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게 과연 주식시장이 긍정적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긍정적이겠느냐, 바이든이 긍정적이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논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주식시장이 나은 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실업자들한테 그 실업급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는 입장을 피고 있고, 공화당은 그렇지 않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반드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를 놓고 보면 바이든이 좀 더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선이 좀 더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어제 기사에 그러니까 연준이 과연 그 대형 업체들의 채권을 매집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꼭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이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후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국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재확장, 그러니까 재개했던 거를 뒤로 물러나거나 혹은 이제 중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추세를 이런 증가 추세를 과연 막으려면 지금 이런 어떤 부분적인 어떤 락다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걸로 과연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고, 그런 걸로 놓고 보면 향후에 이제 7월, 8월, 9월의 지표들이 과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여파를 미치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다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 농축산물을 사주고 있는 1단계 무역 협의를 파기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하는 사람 쪽이 많고요. 홍콩 쪽에 대한 제재도 미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한적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불안정성으로만 끝나지 그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